안녕하세요. 꿀벌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은 꿈과 목표가 있으신가요? 꿈과 목표가 없으시다면 꿈과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HLB를 선택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HLB 주주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HLB 주주는 당연히 HLB 생명과학, 그리고 메디포럼 제약, 그리고 HLB 파워 등을 아우릅니다. 네. 한 배를 탔으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제목을 보시면 원대한 꿈, 확고한 목표, HLB 바이오 에코시스템, HBS라는 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아주 이렇게 거의 회사의 어떤 IR 자료나 뭐 그런 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저는 일반 투자자의 입장으로 이제 HBS 시스템이 어떤 거였는지 한번 같이 이렇게 자료를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료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뭔가 새로 업데이트할 게 있으면 업데이트를 해서 영상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 나누기 위해서 만든 시트는 이거 하나입니다. 생과일 주스, HLB 생명과학, HLB 생과, 줄여서 생과일 주스라고 제가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같이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볼게요. HLB 생명과학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내용이고요. 이렇게 글자를 읽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시는 경우가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생방송에도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방송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시각이 좀 문제가 있으신데 제 영상 통해서 자주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좀 울컥했습니다. 제가 좀 그렇습니다. 네. 일단 빨리 보겠습니다. 지루하신 분들 계실까봐. 일단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한다. HLB를 중심으로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한다. 그걸 줄여서 HBS 시스템이다. 그게 진양곤 회장의 꿈과 목표입니다. 네, 최종 목표입니다. 유튜브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으셨죠. HBS는 HLB 바이오 에코시스템을 줄여서 HBS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HLB 2020 원대한 목표, 그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일단 HBS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HLB는 전체 전략 수립 기업으로서 HBS 시스템의 어떤 센터를 담당하게 됩니다. R&D는 주로 오픈 이노베이션 형태로 구축을 하고 NRDO 전략하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을 보시기 전에 이쪽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이 내용이 나오니까 저도 좀 당황을 했었는데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제약 바이오 업계는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R&D, 연구 개발이죠. 그 다음 디벨롭먼트, 정식 개발이 되는 단계. 그러니까 원료 의약품 R&D, 원료 의약품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원료 의약품으로 약을 생산을 해야 될 겁니다. 약을 개발을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타이레놀 있잖아요. 타이레놀은 보통 병원에서는 AAP라고 부르는 데가 있어요.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원료 재료로,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렸다면 혹시 댓글로 답을 주십시오. AAP라는 원료 재료를 통해서 얘를 갖다가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어요. 그 약을 자기네 회사에서 이름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게 타이레놀입니다. 그러면 이 타이레놀 뿐만 아니라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간 여러 개의 약이 있겠죠. 네, 그 단계를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R&D는 이 아세트아미노펜을 개발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 같고요.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오래 걸리겠죠.
R&D, 디벨롭먼트, 시판 허가, 생산, 판매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걸리는 R&D는 생태계 내에서 소싱한다. 일단 다시 위로 돌아가서, 그럼 NRDO는 뭘까요? NRDO 전략이란 밑에 나와 있습니다. No Research Development Only라고 해서 연구를 하지 않고 오로지 개발만 담당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요즘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추세라고 하네요. 오래 걸리는 연구 단계를 건너뛰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신약 후보 물질을 도입한 뒤 기술을 개발하는 전략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아세트아미노펜 단계를 뛰어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 아세트아미노펜을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서 더 좋은 약을 만들어내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찝찝한 감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좀 더 보겠습니다. 디벨롭먼트 중심 기업으로 만든다. 이 부분 중심 기업으로 만든다. 그리고 제약 부분에 생산 중심 기업으로도 만들고 마케팅 중심 기업으로도 만든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기업을 구분을 지어서 각 회사의 장점, 경험, 인적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작동되게끔 한다. 그게 HBS다.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HBS 내에 개별기업, 엘레바 등을 포함한 개별기업, 그리고 협업기업, 항서제약. 그러니까 개별기업이라는 거는 이제 HLB 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을 말하는 것 같고, 항서제약은 뭔가 각종 계약 관계에서 계약을 통해서 맺어진 협업기업을 말하는 것 같아요. 글로벌 임상 경험, 임상병원 및 CRO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글로벌 NDA 과정에서의 경험, 컨설팅 기업과의 협업, 그리고 신약 인허가 관련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파이프라인 과정에서 구축된 글로벌 R&D 센터를 통한 NRDO 파이프라인, 마지막으로는 대륙별 마케팅 과정에서 구축된 협업 시스템, 이거를 하나의 HBS 시스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직 뭐 저희는 이제 들으면 되는 거예요. 뭐 저희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이렇게 할 거니까 우리는 투자할 만 하겠구나, 아니면 투자해 놓고 좀 더 회사를 믿고 기다리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HBS에서 생명과학, 라이프 사이언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보면은 HBS의 사업들을 국내에서 실현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글로벌 진출을 위한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개발도 수행하고요. 다시 말해서 HBS에서 기획한 사업을 한국을 중심으로 실행을 하고, 그 실행한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아시아로 확장을 하고, 글로벌 사업 실행의 근간을 제공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리보세라닙의 경우에는 중국 중심으로 실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확장이 됐다고 하면, 한국과 미국으로, 그리고 글로벌로 이렇게 확장이 됐다고 하면, 역으로 앞으로는 그 권리를 HLB에서 모두 가져오고 그런 능력을 키워서 한국에서 중심적으로 실행하고 아시아로 확장을 한 다음에 글로벌로 뻗어나가겠다는 목표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첫 번째 업무적인 면에서는 R&D, 바이오 부문에 있어서 R&D, 그리고 제약 부문에 있어서 임상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부문에서는 한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아시아까지 구현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HLB는 뭐 하냐? HLB는 이 모든 전략을 수립하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권리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전혀 무관하게 HLB 생명과학 너네가 다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HBS가 확보한 파이프라인을 아시아 중심으로 권리를 갖고 직접 생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좀 더 자세하게 넘어가면 이 5가지 단계가 있고, 그 중에서 R&D는 생태계에서 가져오고, HBS 생태계에서 바이오주가 있죠. 바이오 회사가 있죠. 그 업체에서 만든 원료 의약품을 가지고 디벨롭먼트를 주로 한다는 겁니다. 글로벌 전략하에 디벨롭먼트가 되면 이후 생명과학이 아시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생산 판매를 한다.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양곤 회장님이 되게 좋아하는 단어죠. 여러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주식쟁이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아하는 단어죠. 근데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뭐 지켜나가 봐야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봐야. 역할을 위한 진행사항이다. 2020년 3월 5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 인력을 영입하고 제약회사에 인수를 추진 중이다. 감오시죠. 진행 중이거나 향후 확보될 파이프라인에 맞는 인력을 적시 충원한다. 두 번째로는 이게 거의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약회사를 인수한다. 현재 그리고 미래의 파이프라인을 함께 감안하고 생명과학이 나중에 흡수합병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지금 얼마 전에 인수한 회사가 있죠. 메디포럼 제약이. 근데 그 메디포럼 제약을 생명과학이 흡수합병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3월 5일에 진행사항이고 이때만 해도 메디포럼 제약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일단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단순 파이프라인 확보가 아니라 생산 목적에 적합한 GMP, 우수약품 제조 설비를 갖춘 기업을 인수하고자 한다. 그러면 당연히 메디포럼 제약이 GMP를 갖춘 기업이냐 궁금하시겠죠? 예전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남양주 펩타이드 합성 공장이 BGMP를 승인받았다 라고 합니다. 뭐 이게 어느 정도 HLB에서 어느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또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GMP도 여러 단계가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단계가 있을 건데 어쨌든 BGMP 단계가 승인됐다는 거는 그 관련된 노하우나 아니면 인력적으로 도움을 받는 어떤 체계가 있겠죠. 우리 뭐 하다못해 집에 뭐가 고장나도 자주 연락을 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분한테 통화하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HLB의 자금력을 동원받아서 어느 정도 더 높은 단계로 승인받는 것도 용이할 것 같습니다. 혹은 또 새로운 공장을 준공했을 때 더 높은 단계를 승인받기 위해서 자금력을 동원해서 좀 더 크게 짓고 멋들어지게 지을 수도 있겠죠.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인수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 때문에 지금 HLB 생명과학 종목 토론 게시판에 흡수합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 있습니다. 가능성 높습니다. 하지만 흡수합병이란 게 그렇게 단기적으로 금방금방 이루어질 것 같진 않고 저와 그리고 저를 구독하신 분들, 제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는 좀 더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공매도든 뭐 대차든 세력이 꾹꾹 그 주가를 꾹꾹 누르려고 하는 세력이든 간에 기다림을 즐기는 개인 투자자 앞에서는 힘을 못 씁니다. 제 생각입니다. 네. 제 생각이고 주식에 있어서는 제 신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길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즐기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저한테 댓글로도 막 험한 말씀을 하실 거고 다른 유튜버들한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본인 생각과 맞지 않으면 험한 말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마음이 조급하다는 겁니다. 저와 제 시청자분들은 조급한 분이 없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조급할 정도로 큰 돈을 투자를 하셨다면은 제약회사에 그런 돈을 투자하셨다는 것은 뭔가 잘못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대한 꿈, 확고한 목표, 점차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네. HLB 투자하셨으면 좀 더 믿어보시고 같이 이렇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토요일 오후 지금 한 2, 3시쯤 된 것 같은데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남은 시간도 알차고 생산적인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